나폴레옹의 나라 프랑스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역사를 선도해왔던 유럽의 강국입니다. 그런 프랑스가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사전략 분석가를 한국에 파견해서 원인 분석을 해본 프랑스 당국자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제 이름은 장피에르 르노예요. 저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군사전략 선임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전 세계 군사력의 흐름을 분석하고 어떤 나라가 떠오르는지, 어떤 나라가 쇠퇴하는지, 그리고 프랑스가 어떻게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프랑스는 항상 군사 역사에서 선두를 달려왔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강력한 무기를 개발했으며 세계 전략을 만들어 왔어요. 유럽에서 아니 세계에서 프랑스를 진정으로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믿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어느 날 저녁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면서 정보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밤이었고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러시아, 중국,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의 보고서를 빠르게 넘겨보고 있었죠. 그때 TV 화면에 뉴스가 떴어요. BBC 뉴스 한국, 이제 글로벌 방위 산업을 이끌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내가 뭔가 잘못 본 걸까?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수년간 세계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같은 유럽 강대국들이 주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리더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국?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왔던 나라. K-팝과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그 나라. 의자에 기대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과장이 심한 기사 같은데. 하지만 뉴스 보도는 계속됐고 제 속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최근 영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었습니다. 군사기술이 유출되었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들을 구한 것은 미국도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더니 영국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어요. 한국의 첨단 방위 기술이 몇 시간 만에 위협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들의 사이버 전쟁 시스템, AI 기반 감시, 기술 차세대 무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군사기술과 전략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군사기술의 리더라고? 대체 언제 어떻게? 카메라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반응을 비췄어요. 어떤 이들은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트위터가 난리가 났어요. 코리아 넘버원 해시태그가 전 세계에서 트렌딩 중이었어요. 유럽 각국의 언론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떻게 조용히 군사력을 키워왔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사실일 리 없어. 급히 프랑스 국방부의 최신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수집한 정보 어디에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우리가 뭔가 놓친 걸까? 생각할 틈도 없이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프랑스 국방부 장관 앙투안 들라크루아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긴박했어요. 장피에르,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저는 코트를 걸치고 급히 사무실을 나섰어요. 들라크루아 장관의 사무실은 국방본부 최상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방 안에는 고위 관리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긴장한 얼굴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BBC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들라크루아 장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피에르, 우리는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저는 침을 삼켰어요. 한국. 솔직히 저는 한 번도 한국을 진지한 군사경쟁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몰랐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프랑스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샤를 드골 공항은 항상 붐볐어요. 끝없이 늘어선 줄, 느릿한 보안 검사, 오래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까지 그게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내부는 신선한 공기 냄새가 났고 바닥은 한 점의 먼지도 없이 반짝였어요. 벽에는 커다란 디지털 스크린이 실시간으로 항공편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소란스러운 소리도 혼잡한 분위기도 없었어요. 모든 게 빠르고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예상 밖인데.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자세는 꼿꼿했고 표정은 차분했어요. 르노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훈 대령입니다. 이번 방문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게 될 겁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두고 봐야겠죠. 한국의 군사 관련 보고서를 읽어보긴 했어요. 물론 발전했다는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프랑스를 뛰어넘었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대령이 세련된 검은색 차량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동하시죠. 차량 뒷좌석에 앉자 문이 조용히 닫히면서 부드러운 전자음이 울렸어요.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서울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이 북적이는 거리, 오래된 건물들, 몇 개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 정도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파리보다 훨씬 더 미래적이었어요. 전기버스가 소리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네온사인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교차로에서는 경찰이 없어도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신호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현대화가 아니야. 이건 미래야. 이대령이 저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놀라셨나요? 저는 팔짱을 끼고 대꾸했어요. 기술 발전이야 예상했지만 이건 좀 다르네요. 이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군사기지를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군사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프랑스에서 봐왔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오래된 건물들, 줄지어 서 있는 탱크들,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군인들. 그런데 막상 마주한 광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방위혁신의 핵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대령이 말했어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AI 드론들이 조용히 공중에서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하이테크 전투 장비를 착용한 채 정확한 움직임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곳에도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고 구식 장비도 없었어요. 그러다 KF-21 전투기를 보게 됐어요. 날렵한 디자인, 강렬한 존재감, 그리고 한국에서 완전히 자체 제작한 전투기.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기를 봐왔어요. 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이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KF-21은 유럽 모델보다 빠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가격 경쟁력도 높습니다. AI 기반 타격 시스템과 차세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죠.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라팔보다 뛰어나다는 겁니까?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한국이 그걸 넘어섰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대령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기지 전체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커다란 스크린이 켜지며 실시간 훈련 영상이 송출됐어요. 이번 훈련의 주인공은 자율공격 드론 부대였어요. 조종사도 인간의 개입도 없었어요. 드론들은 마치 늑대 무리처럼 움직이며 실시간으로 목표를 분석하고 즉각적으로 전략을 수정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목이 바짝 타들어갔어요. 프랑스도 AI 무기를 개발 중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 실험 단계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전에 투입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인데. 군사 시연을 본 후에도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어요.
KF-21 전투기, 자율 공격 드론, AI 기반 군사 시스템. 한국은 단순히 우리를 따라잡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정훈 대령은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았다는 듯 했어요. 군용 수송 차량에 오르자 저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어요.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죠? 이 대령은 여유롭게 등을 기대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을 보러 갑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방금 본 게 그 비결 아닌가요? 이 대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결과입니다. 이제 원인을 보여드릴게요. 차량이 군사기지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저는 늘 보던 군사도시의 풍경을 예상했어요. 회색빛 건물들, 오래된 공장들, 빈 공터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서울 강남으로 들어섰어요. 한국 경제의 중심이자 비즈니스의 핵심 지역이었어요. 도시는 혼잡하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이며 생동감 넘쳤어요. 홀로그램 광고판에는 K-팝 아이돌이 실시간으로 공연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이미지가 너무 선명해서 마치 실제 무대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최신식으로 개발된 차량들이 유려한 디자인을 뽐내며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게 아니었어요. 이 도시는 기술 중심으로 설계된 곳이었어요. 저는 이 대령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게 군사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모든 관계가 있죠. 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그가 손짓하며 주변을 가리켰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다시 주위를 둘러봤어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당연하게 여기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을 문화로 만들었어요. 이 대령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뛰어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르노 씨.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죠. 우리는 한국을 믿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남의 한 쇼핑가에 멈췄어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에서 실시간 콘서트가 중계되고 있었어요. K-팝 그룹이 공연하고 있었는데 홀로그램이 팬들과 소통하며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공연을 보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열광적으로 반응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게 탱크나 전투기랑 무슨 상관이죠? 이 대령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상관이 있죠. 그는 군중을 가리켰어요. 폴란드가 왜 K9 자주포를 구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최고라서? 아니요. 그들은 한국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K-팝 때문이라고요? 이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K-팝, K-드라마, 한국의 기술, 한국의 문화.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죠. 그리고 그 신뢰는 자연스럽게 군사 산업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프랑스는 오랜 역사와 군사적 전통, 그리고 명성을 무기로 삼아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죠. 프랑스는 무기를 팔고 있었지만 한국은 미래를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미래를 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모든 걸 바꾸겠군요. 호텔방 문을 닫고 코트를 의자 위에 던지듯 놓은 뒤 책상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유리창에는 세련된 현대식 건물들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이 아직도 복잡했어요. KF-21 전투기, AI 드론, 첨단 전함.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었어요. 프랑스는 수세기 동안 군사 강국이었어요. 제국을 건설했고 역사에 남을 전투들을 치렀으며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군사보호를 받던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 수가 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프랑스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걸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정부에 증명해야 했어요.
우선 전투기부터 비교해봤어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빠르고 강력하며 실전에서 검증된 기체였죠.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KF-21을 살펴보니 아직 라팔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기체도 가벼웠어요. 게다가 성능도 거의 비슷했어요. 무엇보다 라팔은 완성되는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KF-21은 엄청난 속도로 개발됐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좋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일 수도 있죠. 다음은 해군 전력을 살펴봤어요. 프랑스 해군은 강력했어요. 특히 핵잠수함은 세계 최강 수준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전통적인 해군력보다는 AI 기반 함대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함선들. 더 효율적이고 더 유연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해군 전략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였어요. AI가 주도하는 해군력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이번엔 군사 혁신 속도를 비교해봤어요. 프랑스에는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세계적인 방산 기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어요. 수많은 관료 절차, 낡은 행정 시스템, 끝없는 승인 과정. 모든 게 진행을 늦추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신기술을 실전 환경에서 직접 테스트했고 민간 IT 기업들과 협력해 AI, 사이버 보안, 스마트 무기를 개발했으며 정부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실행하고 있었어요. 순간 속이 답답해졌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이유는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느려서 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 머리를 감싸쥐고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숫자, 보고서, 분석 자료. 모든 데이터가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잡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속도, 유연성, 그리고 미래를 팔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 저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제 나라를 위한 두려움이었어요. 지금처럼 계속 머뭇거리고 변화를 거부하고 느리게 움직이면 우리는 단순히 뒤처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프랑스 국방부 대기실에서 앉아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벽에는 과거 프랑스의 위대한 군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나폴레옹, 샤를 드골. 프랑스가 쌓아온 오랜 군사적 영광이 담긴 얼굴들이었죠. 하지만 역사가 미래를 만들어주진 않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러 이곳에 온 거였어요. 그때 문이 열렸고 젊은 장교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르노 씨,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넥타이를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회의실 안에는 여러 고위 관계자들이 커다란 나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의 중앙에는 줄리앙 로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프랑스 방위기술 부문의 고위 책임자였어요. 나이가 지긋하고 은빛 머리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완고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로랑이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르노, 보고할 게 뭔가? 그 한국에 대한 소문들이 사실이라는 건가?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몇 년은 앞서 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프랑스는 세계 방위 산업에서 점점 사라질 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로랑이 눈썹을 살짝 올리며 비꼬듯 말했어요. 그거 꽤 과감한 주장인데?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사실입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군. 프랑스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사 강국이야. 우린 수세기 동안 군사력을 유지해왔고 여전히 강력한 국가야. 저는 테이블 아래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일 거란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역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혁신이 승리를 결정짓죠. 로랑이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설명해보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스크린에 프랑스와 한국의 군사력 비교 자료가 띄워졌어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KF-21은 더 저렴하고 성능 차이도 거의 없으며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요. 프랑스의 핵잠수함은 강력해요. 하지만 한국은 AI 기반 해군 함대를 개발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전 방식을 만들고 있어요. 프랑스의 방위 산업은 관료주의에 묶여 느리게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은 빠르게 실험하고 즉시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바로 실전에 투입하고 있어요. 저는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로랑은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살짝 흔들림이 보였어요. 저는 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는 예산을 두고 토론하고 승인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AI 전투 드론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 동맹 관계를 신뢰하는데 한국은 기술과 문화로 전 세계의 신뢰를 얻고 있죠. 저는 한국에서 이정훈 대령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반복했어요.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랑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어요. 프랑스가 한국에게 배울 줄 모른다면 우리는 영원히 뒤처질 겁니다. 로랑은 팔짱을 끼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자네가 제안하는 건 뭔가?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어요. 이제 한국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의 전략을 연구하고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 낙오될 겁니다. 로랑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스크린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마침내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 저는 그제야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지만 적어도 한 걸음은 내디딘 셈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다시 한번 벽에 걸린 프랑스의 위대한 군사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바라봤어요. 프랑스는 한때 세계를 선도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남아있을지 여부는 이제 한국에게 배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와서 저는 프랑스 국방부의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군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방금 저는 1시간 동안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발표했어요. KF-21 전투기, AI 기반 군사 시스템, 놀라운 혁신 속도,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까지 모든 걸 가감없이 설명했어요. 이제 모두의 시선이 프랑스 국방부 장관 앙투안 들라크루아에게 쏠렸어요. 그는 긴 테이블의 맨 앞에 앉아 손가락을 깍지 낀 채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뭔가?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대립할 게 아니라요. 한국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적응력을 결합해야 합니다. 그게 프랑스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나이가 많은 몇몇 관계자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어요. 프랑스는 독립적인 군사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 특히 과거에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질 리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자존심을 지킬 때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들라크루아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새로운 협력 관계를 시작합시다. 즉시 한국 측과 접촉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렇게 쉽게. 저는 더 많은 반대와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들라크루아 장관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제가 본 똑같은 데이터를 봤어요. 그도 알았어요. 프랑스가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거라는 걸. 그때 제 보고서를 듣고 비웃던 한 관계자가 기침을 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정말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적을 찾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그들도 응답할 겁니다. 들라크루아 장관이 보좌관들을 돌아보며 지시했어요. 연락해. 한국과의 군사 협력 요청을 공식적으로 준비하라고. 그 순간 역사가 바뀌었어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군사 강국이었던 프랑스가 한국과 새로운 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 있었어요. 어둠이 내린 파리. 그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멀리 에펠탑이 우뚝 서 있었어요.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늘 이 풍경을 좋아했어요. 프랑스의 강함, 아름다움, 위엄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우리는 수년 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들이 성장하는 걸 무시했고, 그들의 기술을 의심했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따라잡을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